무대 위에서 연기하지 말고 살아라. 현대 연기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 우리는 왜 그의 이름에 도달하는가? 우리는 압도적인 연기를 마주하는 순간 잠시 숨을 멈추게 된다. 스크린 속 배우의 눈빛 하나에 내 깊은 곳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혹은 무대 위 배우의 침묵이 수백 마디의 대사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한 사람의 거대한 사유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된다. 세계적인 배우의 연극을 보거나 넷플릭스 드라마 속 인물이 마치 내 옆집에 사는 실존 인물처럼 느껴지는 그 경이로운 순간, 연극을 잘 모르는 이들조차 무의식 중에 한 이름을 떠올린다.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이다. 그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도 아니었고 대중적인 연예인도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의 연기를 보고 진짜 같다 혹은 소름 돋는다라고 말할 때, 그 감상의 척도는 이미 그가 100년 전에 세워놓은 철학적 이정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반복해서 호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대인이 인간의 진실을 감각하는 방식 자체가 그가 던진 질문들로부터 제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인물 평전이 아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믿게 되는 방식, 즉 공감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인문학적 탐사다. 2. 역사적 배경 박제된 감정의 시대, 그 이전의 연극. 스타니슬랍스키가 등장하기 전 19세기 유럽의 극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당시의 무대는 일종의 전시실에 가까웠다. 전구 기술이 발달하기 전의 무대는 어두웠고 극장은 거대했다. 배우는 저 멀리 끝자리에 앉은 관객에게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했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은 독특한 연기 양식을 만들어냈다. 슬픔을 표현할 때는 손등으로 이마를 짚으며 뒤로 쓰러져야 했고, 분노를 표현할 때는 발을 구르며 객석을 향해 웅변조로 소리를 질러야 했다. 이를 데클라메이션, 낭독형 연기라 부른다. 이것은 결코 배우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자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유일한 언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언어는 박제되기 시작했다. 감정은 배우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기호가 되었다. 이 대사에서는 이 각도로 팔을 올린다는 식의 매뉴얼이 배우의 영혼을 대체했다. 무대는 화려해졌으나 인간은 사라졌고, 관객은 배우의 기술에 박수를 보낼지언정 그 캐릭터의 고통에 함께 울지는 않았다. 연극은 점차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담아내기엔 너무나 낡은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다. 3. 문화적 전환. 프로이트의 발견과 붕괴하는 외면. 이러한 연극의 위기는 사실 시대의 거대한 변곡점과 맞물려 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인류는 내면의 발견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속에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음을 폭로했고,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는 소설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급변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인간은 누구의 아들, 어느 마을의 농부라는 명확한 역할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의 익명성 속에서 개인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는 인간,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모순된 감정들이 일상의 풍경이 되었다. 이런 시대의 관객들에게 무대 위에서 나는 슬프도다 라고 외치는 평면적인 연기는 기만처럼 느껴졌다. 관객들은 이제 무대 위에서 정답처럼 제시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해 흔들리는 살아있는 인간을 보고 싶어 했다. 연극의 위기는 곧 인간 이해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신호였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연극을 예술의 차원을 넘어 인간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한다. 4. 철학적 고뇌. 나는 왜 매일 다른 사람인가? 스타니슬랍스키 본인은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의 성공한 배우이자 연출가였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본인의 내면은 지독한 허무주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어떤 날은 무대 위에서 내가 진짜 그 인물이 된 것 같은 황홀한 영감을 경험한다.
그런데 왜 다음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대사를 하는데 오늘은 어제만큼 느껴지지 않는가? 왜 위대한 연기는 늘 통제할 수 없는 우연에 기대야 하는가? 이것은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건 투쟁이었다. 그는 연기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나 그날의 컨디션에 좌우되는 복권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만약 연기가 진정한 예술이라면 영감이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배우가 스스로 진실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의식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동료 배우들이 타성에 젖어 예쁘게 말하는 법, 멋지게 걷는 법만을 연습할 때 홀로 골방에 박혀 인간의 심리 구조를 연구했다. 그는 배우의 몸과 마음을 악기로 보고 그 악기를 조율하여 언제든 진실이라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훗날 전 세계 연기학교의 바이블이 되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서막이다. 흥미로운 일화 햄릿의 의자, 그리고 신체적 행동. 그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번은 그가 연출한 작품에서 배우들이 도무지 진실한 감정을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다. 기존의 연출가들이라면 더 슬프게 해봐. 더 크게 소리 질러. 라고 다그쳤겠지만 스타니슬랍스키는 달랐다. 그는 무대 위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배우에게 아주 구체적인 신체적 과업을 주었다. 슬퍼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대신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편지를 찢어야만 하는 이유에 집중해라.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껴라. 그는 감정이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 속에 몰입했을 때 부산물처럼 따라오는 것임을 간파했다. 그는 배우들에게 무대 위에서 연기 액트 하지 말고 행동 액션 하라라고 주문했다. 이는 서구 철학의 실존주의와도 닿아있다. 인간은 본질이 먼저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철학적 명제가 무대 위에서 구현된 것이다. 6. 결정적 질문. 우리는 언제 타인을 믿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한다. 우리는 언제 타인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상대방이 나를 설득하려 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그를 믿게 된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제사의 벽이라는 개념을 강화했다. 배우가 객석의 눈치를 보며 나 지금 잘하고 있죠? 라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환상은 깨진다. 반대로 배우가 무대라는 닫힌 공간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때 관객은 비로소 그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와 공명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훗날 영화라는 매체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킨다. 카메라 렌즈는 배우의 미세한 근육 떨림과 눈동자의 흔들림까지 포착한다. 과장된 연극적 몸짓이 통하지 않는 영화의 시대에 스타니슬랍스키의 내면적 진실은 유일한 정답이 되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들 메릴린 먼로, 마론 브란도, 제임스 딘부터 현대의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그의 사유에서 뻗어나온 메소드 연기의 세례를 받은 후예들이다. 7. 마무리. 이 시리즈가 추적하려는 인간의 얼굴. 이 시리즈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연극 이론가를 찬양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것들,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인물상이 어떤 철학적 고군분투 끝에 탄생했는지를 살피는 인문학적 여정이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내 안의 예술을 사랑하라. 이 말은 곧 배우의 자아라는 껍데기를 깨고 그 안에 깃든 보편적인 인간의 진실을 마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의 사상은 연기자라는 특정 직업군을 넘어 우리 모두가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공감하며 어떻게 진실하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답안지가 되었다. 다음 편에서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러시아의 유복한 상속자였던 그가 왜 모든 기득권을 뒤로하고 연극이라는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집요한 질문이 어떻게 러시아의 몰락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아 현대 예술의 표준이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 개인의 이론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되찾아준 하나의 영향력의 역사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